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세디티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YBM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서 이런 선발 과정을 새롭게 개편한다는 공지와 설명회가 떴었던 것인데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들께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뭐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회까지 개최한다는 것은 YBM에서 되게 친절하고 어머님들을 배려해서 함께 준비해 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이제 한번 개념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일단 성장 상담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성장 상담이라는 것은 YBM이 완전히 새롭게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앞으로는 뭐 테스트라던가 일회성 어떤 그런 뭐 선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뽑지 말고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선발을 하라라고 공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YBM에서 성장 상담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회성 상담이 아니고 기존의 어머님과 상의를 해서 아이들을 관찰을 한 후에 평가를 하고 다시 이거를 어머님께 알려드리는 내용을 총 뭉뚱그려서 성장 상담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상담이 진행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존에 초시, 제시, 뭐 3시라고 불리는 세 번의 기회, 총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선발이 됐잖아요.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누구는 3시까지 볼 수 있고 누구는 초시 보고 끝나고 뭐 이렇게 약간 시기에 따라서 불공평한 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동시에 1차, 2차, 3차에 이르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좀 더 폭넓게 또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당연히 이 시기 때문에 9월에 이루어질 1차 상담에서 뭔가 선발을 확정짓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1차, 2차, 3차에서 충분히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내가 1차에서만 뽑혀야겠다라고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상은 진학 가능성이 높은 원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반에서 상위권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발이 된다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부원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여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사실 불시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 졸이면서 이제 기다렸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선발하는 원화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접 관찰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시기를 예상할 수는 있고 뭐 슬프게도 내가 3차의 상담 대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좀 뭐 마음 끝까지 마음 졸이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거기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상담에서 1차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원화를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3월부터 다닌 친구들은 뭔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가 이제 월생이 느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3차 상담까지 가는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기간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이제 게이트 진학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 합격 과정 흐름도를 쭉 살펴보실게요. 일단은 내부 추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교사 관찰, 그러니까 원내 담임 선생님의 관찰과 그리고 추천으로 과정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은 평가 직전까지 뭔가 피드백을 많이 주셨지만 실제로 그 날의 어떤 관찰에 대해서는 애플트리 핵심 교직원들과 그리고 게이트에서 이제 나오신 원장, 부원장님 정도까지만 내부적으로 공유가 됐고요. 실제로 내 아이가 어떻게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애플트리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만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당일의 관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선발 일원이 추려질지는 한번 보시지만 핵심적인 거는 게이트 교직원분들이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직전의 추천에서는 담임 선생님의 이제 어떤 그런 피드백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이제 9월, 10월에 이르는 과정 동안 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상담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이 오셔서 직접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합격을 통보받는다고 하는데
올해 초, 그러니까 중간 입학까지는 문자를 통해서 이제 등록이 안내가 되고, 사실은 그 전에 애플 원장님께서 우리 세디는 뭐 너무 잘해서 무난히 뭐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절차로 이제 통보를 받을지 메시지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반 내에서도 대상자가 있고 아직 이제 상담 진행 대상자가 아닌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게이트 과정을 11월 이제 부터 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월에 게이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프리게이트 핵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게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라는 걸 이제 설명회 때 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상담을 통해서 선발된 원아들만 듣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아닌 경우 PSA 과정으로 진학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신청 과정이 아닌 건 알겠는데 이제 11월에서 2월 좀 긴 과정 동안 어머님들이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는 이제 선발이 된 후에 좀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작년 5세 적응 문제 때문에 이제 필수 과정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뭐 현장에서 보면 작년에 바뀐 이제 선발 과정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뭐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간 친구들도 있고 성향상 이제 16명을 너무 짧게 확인을 하시고 선발이 됐기 때문에 성향상 아이가 뭔가 초반에는 잘하다가 조금 지구력이 약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사실은 내재적인 실력이 좋은데 초반에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뭐 거기서 눈에 띄지 못해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갭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수업을 할 때 적응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한마디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프리게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일성 있게 이제 태도도 다잡고 이제 뭔가 선행을 조금 해서 이제 3월에는 무난히 이제 수업 분위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이트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게이트와 PSA, 나는 게이트를 가고 싶은데 이 경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이트 직행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무난히 잘 진학을 한다면 내가 상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관찰평가를 받고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프리게이트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뭔가 무난히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당 정원이 기존의 14명보다는 12명으로 줄어들고 또 몇 반이 열릴지 또 이게 C게이트에서는 몇 반이 열리고 어떻게 통폐합이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은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준비 과정은 또 준비 강도는 작년, 재작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진학을 하지 못하고 PSA를 진학하게 될 경우에는 게이트로 이제 우회해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PSA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예고하셨기 때문에 PSA도 좋다. 하지만 내 아이는 게이트로 보내고 싶다. 뭐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내가 PSA 진학하게 되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 게이트로 가려면 끝까지 준비를 하면 가능은 하다.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PSA의 최상위권 반, 그러니까 경력반 지금 한 반이 열릴지 두 반이 열릴지 지금 뭐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에 진학을 하면 게이트에 이제 하위권 공부 안 하는 친구들보다도 더 우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많이 얻어갈 수 있고 6, 7세도 연계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요, PSA 경력반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애플에서 이제 미처 애플을 진학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가는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갔었는데 이 친구들의 경우는 태도 부분이 잘 돼 있고 뭐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태도가 완성이 돼 있어서 영어 진도는 금방금방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준비 과정이 뭐 6개월 이상이 되는 부분을 이제 그 아이들의 경우는 뭐 한두 달 만에 금방 나가서 이제 합격을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게이트에 선발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드셨는데요. 영어 실력이 보조 기준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가장 눈에 띕니다.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영어가 얼만큼 돼 있느냐가 우리가 지금 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영어 실력은 보조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게이트에 선발이 되느냐, 집중력,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 수업 참여 태도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5분도 안 돼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이제 뭔가 막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60분이 넘는 뭐 90분이 넘는 수업 시간 동안 되게 집중해서 끝까지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제 뭔가 내가 뭐 어떤 과제를 시작하면 끝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게이트에서는 엉덩이 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엉덩이 힘이라는 이 단어를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데요. 이 자기조절 능력 같은 경우는 충동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막 한다든지 뭐 친구가 뭐 연필을 떨어뜨렸는데 뭐 내가 주워줄게 뭐 아니면은 나도 해볼래 하면서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부분에 계속 이제 집중력을 뭔가 방해받는 것이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어머님의 양육 태도에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은 이거를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 태도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스피킹으로 대표되는 적극성의 부분입니다. 게이트의 경우는 뭐 오픈하우스 최근에 했죠. 오픈하우스나 아니면 뮤지컬, 뭐 아니면은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그런 앞에서 나와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피킹을 해야 될 때 적시에 제대로 스피킹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격상 너무 샤이해서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걸 힘들어한다든지,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을 때 피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 적극성 부분에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영어 실력이 정말 보조적인 기준이냐? 제가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이 영어 실력이 갖춰져야지만 이 나머지 부분이 좀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디가 우리 수업 중에 내가 충분히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의 영어 실력이 월등히 높다면은 당연히 집중력, 선생님과 이제 상호소통에 있어서 집중력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뭔가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고 수업 시간에 나는 항상 말을 하는데 뭔가 선생님한테 뭔가 관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아이 스스로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과 관련된 학습 습관도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뭐 무리한 과외나 프렙 수업은 자제하고 레고 만들기 퍼즐로 이제 오래 하는 습관을 길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집중력 있게 또 흥미롭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오후 또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거나 하면서 체력을 소모하게 되면은 다음날 오전에 제대로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이제 수업이나 그런 공부 양은 조절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과 책 읽기로 집중력 자연스럽게 키우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쉽지는 않죠. 저도 엄마로서 공부 같이 아이와 공부하는 거 할래 아니면 보드게임 할래 하면 저는 공부를 택할 것 같습니다. 보드게임도 엄마와 이제 하는데 되게 흥미롭고 막 집중해서 놀아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번아웃이나 이제 흥미를 잃지 않고 뭔가 끝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 의욕적으로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속도에 맞는 놀이 중심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핵심 요약을 이제 쭉 정리해 볼 텐데요. 이제 C게이트와 게이트가 이제 통합되면서 모두 게이트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압구정 C게이트와 잠실 C게이트는 이제 이름이 바뀌거나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다 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이미 C게이트가 있었던 이제 그런 인식이 있던 학부모님들께서는 한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아직은 똑같은 게이트라고는 인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조절 시간도 있기 때문에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선호는 자연스럽게 기존 게이트로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에 관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이트를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 인원을 12명으로 축소해서 경쟁률을 유지하겠고 그리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서 반수는 조정되는데 이건 추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SE와 게이트 이원화된 이런 구조에서 게이트 프랩
이제 프리게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고, 두 이원화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애플에서 게이트를 건너갈 때도 내가 브릿지 과정을 YBM에서 이것조차도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게이트는 예비 합격생의 코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게이트에 이미 합격을 한 친구들만 들을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뭐 모닝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미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태도가 핵심 선발 기준이고, 또 여기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한 필요는 없다. 이제 PSA에서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를 건너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번 설명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회와 공지문을 통한 이제 전체적인 개념과 이제 아웃라인만 좀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중요하게 이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에 관한 부분을 저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